바이썸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나 문화권에서는 분명 맛있다고 하는 음식인데 다소 혐오감이 들거나 먹기가 좀 거북하거나 맛이 적응이 안 되는 음식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에겐 일상 음식인데 우리에겐 도전이 되는 음식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프랑스의 달팽이 요리나 스웨덴의 삭힌 청어, 중국의 피단이나 취두부 등은 우리 입맛엔 낯설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즐기는 음식들도 때로는 외국인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심지어 그들에게 어떤 음식은 도전 과제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건더기나 산낙지처럼 뭔가 시각적으로 꺼려지는 음식도 있고 청국장이나 홍어처럼 냄새가 강한 음식도 존재합니다. 이것들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결국 포기한 음식 순위 상위권에 올라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들 입장에서 범접하기 어려운 요리 분야는 바로 날 것을 그대로 먹는 요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외국인들을 망설이게 만들었던 음식 중 하나는 바로 날로 먹는 게장인데요.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의 이런 인식에도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전한 곳은 미국 공영방송 PBS 계열의 방송사였는데요. 샌프란시스코와 베이 지역의 문화 전문 미디어 KQED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지역 매체가 아니라 미국의 공적인 담론을 선도하는 영향력 있는 언론인데요. 그런 매체가 다름 아닌 양념게장을 집중 조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미국 내 한식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인데요. 기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있는 유명 한식당 온담에는 늦은 밤까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면서 그 이유가 바로 매운 양념게장을 먹으려는 손님들 때문이란 것이었습니다. 요즘 한국의 양념과 해산물의 조합에 푹 빠진 미국인들이 늘고 있다는 기사는 양념게장은 기름지고 자극적인 미국식 야식의 대안이라면서 입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신선한 매력을 가진 음식이라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양념게장을 즐긴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게장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도 양념게장은 지금은 매우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저도 그 매력에 빠져들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러니 당연히 외국인들에게는 더더욱 도전적인 음식이겠죠. 특히 날 음식을 멀리하고 거부감을 가진 문화권에서는 비릿한 해산물 특유의 향과 생게의 질감은 정말 낯선 것일 테고 무슨 게임쇼의 벌칙으로나 먹을 법한 익스트림 푸드로 느껴질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이토록 양념게장에 열광하고 있는 이유는 한식 특유의 복합적이고 깊은 맛의 구조 때문일 것입니다. 비릿하지만 매콤 짭짤 달콤 시큼하면서도 식감은 부드러움과 동시에 딱딱한 이런 말도 안 되고 희한한 맛의 조합이 외국인들에게도 특별한 미각 경험을 선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해산물의 신선함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양념이 비릿한 맛을 눌러주는 이런 한국 특유의 요리법은 입맛이 까다로운 서구의 미식가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한 자극과 섬세한 조화가 공존하는 한국 음식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의 미식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양념게장까지 찾아 먹는다는 사실은 세계인의 입맛이 한국적 맛에 미하게 익숙해지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냥 맛있어서 즐겨 먹던 한식이었는데 이젠 그들의 입맛 자체가 한식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 음식은 오랫동안 발효, 매운맛, 다층적 맛의 구조 등 독창성을 보여왔지만 그것이 낯설고 어렵다는 이유로 세계인의 선택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주요 문화 전문 매체가 양념게장을 조명한 것은 의미심장한 일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 기사는 양념게장만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념게장을 즐기는 한국의 문화에 대한 설명도 함께 곁들였는데요. 이것은 한식이 단순히 독특한 요리 방식이나 재료의 특이함 때문에 주목받는 것이 아닌 맛의 서사를 지닌 하나의 식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냥 맛있는 음식보다는 이야기가 담긴 음식이 사람들의 기억에 더 오래 남는다는 사실은 한식의 세계화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 세계인의 식탁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혁명을 목격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의 맛이 전 세계 음식 문화의 한 축으로 강력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 혁명을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흐름을 눈치채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 한국의 맛을 상품화하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트렌드 헌터라는 매체는 글로벌 스낵 브랜드 도리토스가
Flamin' Hot Korean Style BBQ라는 한국맛 스낵을 출시했다 전했습니다. 도리토스는 펩시콜라로 유명한 펩시코 그룹 산하의 세계적인 브랜드죠. 1964년 처음 출시된 이후 6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이 브랜드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수십 개국의 인기 있는 스낵 브랜드인데요. 이런 글로벌 브랜드가 한국의 BBQ 양념맛 과자를 출시했다는 것은 더 이상 한국의 맛이 소수 취향에 머무르지 않고 대중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갖춘 글로벌 트렌드임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입니다. 음식 리뷰 전문 매체 더 테이크아웃은 이 제품을 리뷰하면서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도리토스의 새로운 BBQ 맛은 단순한 매운맛을 넘어 복합적이고 풍부한 풍미를 전달한다. 한국의 양념 맛은 기존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매운맛은 단순히 화끈함 중심이었지만 한국의 매운맛은 다차원적인 감칠맛까지 더해져 있다. 바로 이 지점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이유이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 맛의 상품화가 대세임을 캐치한 기업은 또 있었습니다. 전 세계 100개국 이상 약 4만 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가 바로 그곳인데요. 최근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기업들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인도, 바로 그곳에서 맥도날드는 한국 고추장을 활용한 코리안 치킨 버거와 스파이시 코리안 프라이즈를 출시한 것입니다. 인도 매체 호텔리어 인디아는 이 상품들을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한국의 매운맛은 인도 소비자들에게 친숙하면서도 이국적인 감각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어 글로벌 퓨전 전략의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그런데 맥도날드의 이 전략은 인도 사람들에게 이미 친숙해진 한국의 맛을 이용한 전략이기도 하지만 인도인들에게 이제 정서적으로도 친숙한 한국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문화가 인도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인도의 국민 배우 살만 칸이 최근 영화 시칸다의 홍보 행사에서 한국식 손가락 하트를 선보여 화제가 되었다는 MSN 인도판의 기사였습니다. 기사는 한국 문화는 이제 인도 주류 스타들이 상징적인 동작으로 사용할 정도로 인도에 깊이 스며들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는 인도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이기에 도리토스나 맥도날드와 같은 기업들이 한국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국의 맛으로 돌아가서 한국의 맛에는 어떤 강점이 있길래 세계적 브랜드들이 이것을 상품화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복합적인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 요소는 바로 단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후 라이프스타일은 한국의 부대찌개를 소개하면서 한국 요리들이 맛있을 수밖에 없는 한식만의 맛의 균형을 언급했는데요. 부대찌개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제한된 자원 속에서 새로운 맛을 창조해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산물이라 평가한 이 기사는 한국인들은 부대찌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요리들을 달콤 짭짤하면서도 매콤하고 감칠맛 넘치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한국만큼 달콤함과 짭짤함을 결합하는데 능숙한 식문화를 가진 국가는 거의 없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 단짠이 한국의 맛의 핵심 비결 중 하나라는 기사였습니다. 한식의 인기라고 하면 늘상 그 이유로 거론되는 건강상의 이점이나 K드라마를 통한 노출 등도 당연히 한식의 유행에 큰 도움을 준 요소들이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맛 자체가 탁월하기에 세계적인 유행이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맛 확산, 그 이면에는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늘어난 저품질의 가짜 한국 제품들에 대해 보도하였는데요. 포장지에 코리안 스타일이라고 써놓고 진짜 한국 제품인 것처럼 위장한 상품들이 동남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에까지 유통되고 있다는 이 기사는 이는 정통 한국 식품 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제서야 겨우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한국의 맛인데 불량 복제식품들의 유통을 막지 못해서 억울하게 지금의 위상을 잃어버리면 이보다 아까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진짜 한국의 맛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브랜드 스토리, 정통성, 품질 관리 등 모든 요소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펼치면서 진짜 한국식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각인시켜야 할 시점인 것인데요. 결국 우리는 외국인들의 입맛에 우리의 것을 맞춰보려는 노력이 아닌 한국의 본질을 담은 진짜 한국의 맛과 우리의 스토리를 함께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문화적 언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전 세계가 그 언어를 배우고 이해하려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한국의 맛이 세계의 맛이 된 이 시대를 더 잘 공략하고 한국의 맛을 제대로 알려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